자, 일단은 오늘은 아마 질문할 게 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그 수업 자료 혹시 가지고 왔으면 그때 못한 거 마저 좀 도와드리고 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간단히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 배운 게 그 미정계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극한값을 주고 뭐 이런 A, B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이게 대표 문제였는데 이런 식이 나오면 소미야 보통 식 몇 개가 생긴다고 했지?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 이런 거 나오면 식 몇 개가 생긴다고 했지? 식 2개짜리다라는 거. 첫 번째는 이제 수렴한다 라고 해서 분모 자리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0분의 0꼴 이란 말을 많이 쓸 건데 그래서 식 하나. 이제 두 번째 식 제가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푸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를 만드는 거지. 분자에도 x 플러스 있어야 되고 인수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극한값이랑 만나서 식 2개가 나와요. 그렇죠? 혹은 1번식을 대입해가지고 오랜만에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되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 이제 앞으로 식 2개짜리 어떤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루트가 있는 꼴도 식 2개를 만들어서 A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웠고, 또 기억나는 게 이 내용도 기억나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다들 혹시 이 내용도 기억나세요? 이 문제 요게 또 대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조건 그리고 둘 중에서 왼쪽에 있는 x가 무한대 꼴에서 서진아 혹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가 몇 차식이라는 얘기예요? 저 2차식 2차란 얘기죠. 심지어 뭐도 알 수 있다고? 얼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스에서 방금 푼 미정계수 문제. 나서 이 문제가 더 시험 문제예요. 걔보다는 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 1교시에 배운 것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특히 이런 느낌의 식이 딱 나오면 혹시 알아? 요거 풀 때 쓰는 정리 이름도 기억나? 이름이 뭐라고 했지? 무슨 정리?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좋아하잖아요. 저기 서브웨이 가게 있는 샌드위치 정리 혹은 이제 뭐 조임 정리라고 불리는 정리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운데다가 먼저 요 가운데 자리에다가 요 모양을 딱 만들어 준 다음에 양 옆에다가 리미트를 걸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 옆에가 수렴하고 같은 걸로 가면 가운데도 글로 간다 라는 결론이거든. 그래서 뭐 이해는 그냥 직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껴있는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짧게 했습니다. 뭐 사실 내용은 제가 그냥 그게 다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2교시에 이제 몇 가지 소개드린 것 중에 아마 이번 숙제에서 꽤 많이 나왔을 거야. 여기 있는 활용이라는 내용인데 활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느낌의 뭔가 식이 있는, 여기 이제 페이지에 13번, 14번이 뭐냐면 식이 있는 활용이에요. 식이 있는 활용은 식 보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식이 없는 활용인데 제가 이제 프린트로 소개드렸잖아. 뭐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이번에 식이 없는 활용에는 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저게 이제 리미트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 방법대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나름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급하게 소개드린 것 중에 요 내용, 다들 혹시 27쪽에 요 내용 한번 풀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요거 이제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옳다는 거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증명이라는 걸 하시면 되는 거고, 옳지 않다는 거는 발레를 하나 보여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요 일단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문제들을 풀 때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발레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하다 보면 몇 가지 나오는 발레들이 좀 있어요. 특히 많이 건드리는
특히 이제 건드리는 포인트 중에서 그 분모가 0이 되는 뭐 그런 거를 좀 의식하시면 좀 발레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소개 못 드린 문제를 먼저 말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혹시 여러분 이번 숙제에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15번. 여기 제가 드린 수업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그냥 설명을 바로 그냥 해볼게요. 잠시 후에.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래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합시다. 질문 좀 받는 걸로 해서 오늘 그러니까 맥시멈 한 30분까지는 질문 받을 생각하고 왔어요. 질문 좀 받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자, 이번에 풀어본 것 중에 한번. 네. 라이트센 26쪽에 13번. 베이센 26쪽에 13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혹시 이 문제 맞죠? 네. 자, 베이센의 활용 문제. 쌤, 이거 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던데요. 제가 말했지만 식이 있어도 어려울 수 있긴 해요. 자, 따라가 볼게요. 얘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고1 때 원의 방정식도 배웠어요. 실제로 교과서에도 원 관련 문제가 몇 개 나와요. 이런 유형도. 자, 예를 읽어볼게요. 현재 세팅이 여기 0,0, A, 0, 0,4 있고요. 여기 안에 내접하는 줄 알았다 볼까? 내접하는 원. 이런 걸 세 글자로 내접원이라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거는요, 어쩌면 이번 시험 범위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내접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넓이 구하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약간 앞으로 이런 것도 그냥 습관 같은 건데 보통 내접원이 나오면 그런 넓이로 많이 가거든. 전략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제 어디에 넓이란 건 없지만 보통 넓이로 식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 이제 여기 어쨌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저희가 마지막에 해결해야 되는 게 이 R이 R. 얘는 지금 주인공 문자가 A이기 때문에 얘는 괜찮은데 이 R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뭐다?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어떻게? 문제 있을 건데요. 자, 이거 삼각형 있죠? 자, 저는 지금부터 뭐를 이 삼각형 AOB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이 넓이를 두 가지로 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얘 지금 서진아,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A요. 세로의 길이가? 4요. 이거 두 개 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번에 넓이 구하는 다른 방법을 배웠잖아. 혹시 뭐 공식도 하나 외우지 않나? 특히 이런 식으로 내접원의 반지름 소문자 R 나왔을 때 공식 뭐예요? 기억나는 친구? 혹시 이 공식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너네 중학생 때 많이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요, 이건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무슨 공식인 줄 아세요? 요 세 개의 넓이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였어 너네들. 자, 그래서 앞으로 내접원의 반지름만부터 이렇게 넓이를 의식하라는 거야. 넓이 구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 넓이 얼마예요? 사실은 그냥 이 공식 쓰면 돼. 이 공식이 이거 정리한 거예요. 바로 합시다. 시간 관계상. 자, 2분의 1R 가려주시고 여기 있는 ABC가 뭔지 아세요? 여기 ABC가 뭘 말하는 거야? 세변의 길이 말하는 거잖아. 여기도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건 지금 반지름 길이 R이거든요. 양쪽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 양쪽에 2 곱한 다음에 나누기까지 하겠습니다. 암산할게요. 그러면 자, 이게 뭐다? 이게 R이죠. 요것만 남기고 지금 정리한 거예요. 이것만 남기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너네가 배운 것 중에 그 유리와 관련 유형 아닐까요? 딱 봐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봐. 예상했어요. 뭔가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좀 기억 안 나가지고. 또 원래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딱 보자마자 내접원부터 원래 내접원 보는 순간 넓이로 가요. 보통 희한하게 내접원 반지름 주는 대부분 문제들은 이 넓이에 관련 아이디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정리해서 유리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 얘 유리화할 필요도 실이 없구나.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그냥 0을 대입할 수 있네요. 유리화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또 자, 일단 한번 질문 좀 받고 받겠습니다. 다음 쪽에 5번에 니은. 자, 다음 쪽에 5번의 니은. 다들 필기는 하신 거죠? 아,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막 급하게 어떻게 참인 거 하나, 거짓인 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자, 5번의 니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런 문제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들은요,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답안지를 참고해서 좀 데이터를 쌓아가시는 겁니다. 시험 전날까지. 아시겠죠? 자, 얘 니은 보겠습니다. 일단 니은 질문 나왔으니까 혹시 뭐 다른 것도 질문이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자, 니은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FG가 뭔지 몰라요. 근데 F 빼기 G라는 새로운 함수가 A에서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할 때입니다. 가정. 이거 밑에 있는 얘네 두 개가 똑같다. 요런 식의 내용인데 이거가 이제 맞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항상 되는지. 근데 얘는요, 저는 말했지만 저는 사실 약간 보통 예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적당히 그냥 극한의 성질로 될 것 같으면 좀 그러니까 참일 것 같다는 예상을 먼저 해요. 퍼센트로 약간. 근데 얘는요, 저는 딱 보자마자 드는 예상은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자, 나 맞다고 하는 친구들은 단순히 이런 이유 아니야? 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이 모양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맞다고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설명의 한 가지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그런 부분을 체크하니까 이거는 더더욱 아닐 것 같다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요, 이 풀이의 잘못된 점이 뭘까? 자, 이게 얼마 전에 배운 극한의 성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아마 필기했을 건데 극한의 성질은요, 기본 조건이 뭐라고? 수렴할 때잖아. 얘는 지금 문제 어디에도 F랑 G가 A에서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리고 저 발레는 수렴 안 하도록 하는 거에서 발레를 만들자는 거야. 제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건 좋은데 얘는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저거는 좀 조심스럽다는 거야. 이게 수렴하지가 않는데. 제가 지금도 발레를 만들어 볼게요. 수렴 안 하도록 하는 것 중에서. 대신에 자, 발레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발레라는 거는 여기는 되게 해줘야 돼요. 여기가 안 돼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어떤 발레가 있냐면 사실은 저희 답안지에도 좀 멋있는 발레가 있긴 한데 그냥 좀 쉽게 만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발레 하나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 발레 많이 나올 거니까 이거 많이 떠올려봐. 자, 너희가 일단은요, 발레를 어떻게 만들냐고? 얘가 발산하게 만들어줄게요. 쟤네 각각이.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어때?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한 발레예요. 이번 문제. 자, 이렇게 만들면요, 잘 봐. 이렇게 만들면 F 빼기 G가 얼마 나오지? 0이 나오죠? 그럼 이거 0은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겁니다. A가 뭐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밑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자, 이거잖아. 이거는 지금 일단 뭐지? 이거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이게 발산이거든요. 저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뭐 그래프를 그려보든 혹은 x에다가 0 못 넣잖아요. 저희는 정리도 안 되고 그냥 발산입니다. 100%.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면요. 자, 애초에 발산이라는 거는 이게 같다는 표현도 못 써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산끼리는 같다 저런 어떤 등호를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호를 쓴다는 말은 수렴할 때 등호를 쓰는 건데, 그 애초에 발산이니까 뭐 적어도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식도 가능한 겁니다.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느낌도 가능하고, 뭐 만들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답안지에 있는 그런 발레들을 다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자, 네, 또 봐봐. 이거 기억이 제가 지난 시간에 프린트했던 복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볼까? 이 기억은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G라는 게 얘네 둘을 뭐에서 만들어진 거지?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G가 나오는데 역시나 이 나눗셈이라는 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디를? 나눗셈은요, 이 분모 자리가 0이 되면 안 돼요. 어서 받은 발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0대로 만드는 뭔가 그런 발레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디귿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됩니다. 왜? 여기 있는 G는요, 얘네 둘을 뭐해서 만든 거지? 곱해서 만든 건데, 곱하기는 특별히 조건이 없어요, 딱히. 즉, 각각이 수렴하면 곱하고도 수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하건대 안 맞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특히 이렇게 나누기 할 때라든가, 특히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 멋대로 성질을 썼는데 그러면 그 부분으로 발레 만드는 거야. 그 부분으로 건드리는 거야. 발레 만드는 거지. 특히 이런 식으로 뭐 x분의 1, 얘 되게 많이 쓰긴 해요. 이런 느낌도 많이 쓰고. 혹은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이 쓰는 발레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다? 아마 답안지 보면 이런 발레 본 적 있잖아요. 너네 고1 때 약간 이런 식의 함수도 있는 거 아세요? 이런 느낌의 함수. 이런 느낌의 함수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f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g를 그러니까 g 똑같이 만들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만들어도 이거 발레인 거 아세요? a는 0 이렇게 만들면 발레가 됩니다. 이 문제 사실 같은 이유야.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지금 f 빼기 g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두 개 주면요 f 빼기 g가 뭐 나올 줄 아세요? 이게 0이죠. 이거 똑같은 거 빼면 1 빼기 1 0이고요 0 빼기 0이 0이라고 0 나와거든요. 0 나오잖아. 수렴하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얘 지금 0에서 극한값 있게 없게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이런 그래프거든. 얘 0에서 극한값 있나요? 이게 좌우가 다르잖아. 좌극한 0, 우극한 1 이거 극한 없는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쪼개진 함수도 많이 건드려요. 뭔가 저 부분이 쪼개지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들. 자,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자, 그리고 뭐 또 질문할 거 있지 않나? 29쪽 15번. 자, 29쪽 15번. 자, 혹시 제가 드렸던 그 프린트 혹시 가지고 왔나요? 그 화요일날 거기에 가서 몇 개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29쪽의 15번 문제는 사실 약간 이제 스페셜한 유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제가 하는 말 중에 틀리고 배우는 문제인데, 자, 제가 이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봐. 혹시 거기 있는 그 문제가 방금 29번의 15번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자, 요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물어볼까? 너네 베이셀의 29쪽의 15번 문제나 여기 있는 세 문제나 공통점 발견해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얘네들의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부터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째로 외울 거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세팅이. 자, 다시. 자, 얘 한번 쭉 보시면요. 뭔가 좀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자, 어떤 의미로 비슷하냐면, 제가 자, 여기 보시면요. 그래, 먼저 여기 베이스 한번 더보니까 자, 15번 문제에 생긴 게 문제의 조건이 이런 식이야. 적으세요. 보통 이 문제에는 조건이 뭐냐면 필기를 어디 할까? 그래, 필기를 우리 교재에 합시다. 프린트하면 안 볼 것 같아,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한 것들도 좀 필요하다면 필기를 좀 옮겨 놓고 잘 보세요. 날 때마다. 자, 다시 얘 문제의 기본 조건이 너네 프린트에 있는 세 개랑 다 비교해봐. 그럼 첫 번째, 자, 문제 통째로 볼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 3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숫자로 수렴한다 조건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너네 다른 프린트에도 뭐 하나는 숫자로 갈 겁니다. 그치? 그리고 자, 나머지 한 개가 보통 나오는데 이 친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무한대꼴 혹은 뭔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문제의 조건 중에서 한쪽에는 숫자, 한쪽에는 저런 식의 무한대꼴을 주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부터 이 문제는요.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바로 내려가지 말고 자, 오른쪽에다가 제가 쓰는 표현인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약간 조립을 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밑에 이제 문제를 좀 풀기 좋게 조립을 할 건데 조립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야. 자, 너네 자, 여기 지금 왼쪽은 숫자, 오른쪽은 무한대인데 한번 상상해 볼래? 제가 이걸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너네 혹시 분자가 숫자로 가고 분모가 계속 커지면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말한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뭐 예를 들어 얘를 필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풀 때 이거 얼마라고 이제 내가 외웠어요. 이건 제가 0이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실제로 요 느낌의 아이디어 쓰겠다는 거야. 다시. 자, 여기 있는 무한대자.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3으로 가면 이거는 0으로 수렴할 것 같아요. 자, 요걸 이용해서 자, 어떻게 조립해요? 자, 리미트 x가 4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립할 건데 지금 둘 중에서 여기 무한대꼴 있죠? 이 친구를 분모로 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 이 친구를 분자에 가게 조립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립하시면요. 자, 이거 혜린아,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순간 이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 혹시 우리 얼마 전에 그 문제 기억나? 제가 했던 말 중에 모양 만들기라고 해서 저기 혹시 앞으로 가볼래? 이제 이 문제가 그 문제로 바뀝니다. 혹시 그 19쪽에 2번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 19쪽에 2번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질문 안 나왔는데 20쪽에 13번 문제 같은 문제거든요. 19쪽에 2번, 20쪽에 13번 이런 식의 모양 만드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예. 그럼 이제 요거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요 모양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럼 분모 분자에 뭐 하자고? 분모 분자에 gx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 모양 만들기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gx를 나눠보시면 이제 분모 자리가 gx분의 fx 오른쪽 더하기 4 분자는 2 곱하기 gx분의 fx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있는 얘네 둘이가 얼마라고 지금? 여기 0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이제 컨셉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자리가 숫자가 뭐 3이든 100이든 1000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딱딱 나왔을 때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일명 모양 만들기 문제로 가자라는 거예요. 약간. 자, 정리 끝난 친구들 제가 드린 프린트에 돌아가서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 한번 연습을 한두 번 더 해봅시다. 요거는 유명한 시험 문제긴 해요. 자,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보시면 되고, 여기에 그 69번, 뭐 얘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이제 이 세팅이 그냥 나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이 문제가 지금 교과서 문제예요. 실제로.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그 대단원 마무리 거기에 나왔던 문제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한쪽은 무한대, 한쪽은 숫자 이렇게 딱딱 나오면 조립을 해서 뭔가 이제 하나 필요한 걸 만드신 다음에 내려가셔가지고 일명 모양 만들기로 끝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풀이도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설명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 생각에는. 뭐 경우에 따라 뭐 교재에서 뭐 지원도 하고 막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굳이 이것뿐이 지원까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문제까지 소개해드리고 뭐 질문이 좀 더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반응을 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연속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는 그 특강 수업이 이제 1시간 붙여 진행될 거거든요. 매주 과목에. 그래서 이번에 말한 대로 이제 뭐 선행을 나간다기보다는 좀 이제 정규 수업에 붙여가지고 좀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도 뭐 짧은 건 아닌데 아주 짧아 가끔. 조금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자 한번 또 다시 해볼까요? 자, 얘는요 마찬가지야. 보통 문제의 조건이 무한대 하나, 숫자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두 개를 조립을 하자는 거야. 어떤 식으로? 저기 있는 무한대 꼴이 분모로 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저 친구가 분자로 가게 만들면 이게 아니거나 어디로 수렴한다고? 요게 무한대 꼴의 5란 말은 결국 영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상상해 보시면 0이다. 시간을 만드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아까 그 문제보다는 조금 이제 작업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아직 할 게 남았어요. 자, 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두 개 분리해 볼까요? 두 개 분리하시면 자, 왼쪽은 2 나오시겠죠? 약분되고 오른쪽은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약간 엄밀히 말하면 바로 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극한의 성질 이렇게 써서 이제 이 친구를 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F분의 G 얘를 보통 구해봐요. F분의 G. 자, 일단은 바로 상상해 보시면 요거 일단 F분의 G 얼마 나와요?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2에다가 뭐를 뺀 게 0이란 말은 얘가 2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질문이 있는 친구, 쌤인데 혹시 여러분들 원래는요, 다시 원래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제 설명에서 원래라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뭐 지금 극한의 성질을 쓸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원래 성질을 못 쓴다는 거야. 뭐 때문에? 원래 아직까지는 F분의 G가 수렴하는지 알아 몰라. 그치 모르는데 쓴 거잖아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너네가 혼자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그러면 처음이니까 요게 왜 되는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다시 지금 제가 필요한 게 F분의 G잖아. 근데 이 F분의 G랑 같은 말인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중괄호
여러분 혹시 이렇게 쓰면 이거 계산하시면 F분의 G인 거 아세요? 여기 2에서 이거 빼시면 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요. 자, 숫자 2는 수렴이 안 해요. 하죠. 여기 있는 2 빼기 F분의 G는 수렴해요, 안 해요? 얘가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 타이밍에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거야. 이 타이밍에. 둘 다 수렴하니까. 그럼 써보시면요. 자, 도와주세요. 여기 왼쪽 2잖아요. 오른쪽에 빼기 얘가 어디로 수렴해요, 지금? 여기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 요거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가자는 거야. 이렇게 가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이제 이 친구 하나 알아오셔야 돼요. F분의 G. 그리고 마무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소미야 뭐를 나누자고? 이제 F를 나누시면 된다라는 거야. 나눠보시면요. 바로 암산할게요. 9 빼기 F분의 G가 2거든요. 2라고 쓸게요. 3 플러스 2. 해서 계산해보시면 정답이 5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만 소개드리고 일단은 네, 질문 있는 거 여러분들 좀 다음 시간에 추가로 질문 받는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미리 좀 스케줄 말하자면 이번 토요일날 연속이라는 게 오늘 들어가는데 토요일날 끝나거든요. 되게 짧아. 그러니까 극한이 메인이고 이제 연속이란 거는 몇 가지로 나오는 거라서 어렵지도 않고 되게 짧은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토요일날 연속 끝나고 나면 제가 아직은 좀 고민이 뭐냐면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미분이야. 사실 이제 일단은 끝났거든요, 벌써. 미분을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 좀 한번 끊어갈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저희가 방학 특강까지 한다고 치면 뭐 시간이 뭐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보고 만약에 끊어간다면 뭐 질문 못 받은 거라던가 추가로 질문 다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복습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자, 날성이형입니다. 자, 페이지는 자, 여기가 20쪽으로 가보시면 아무튼 뭐 여기 또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야. 아, 말 나온 김에 시간 없지만 너네 이 책 맨 앞으로 가볼래? 자, 이제 함수의 극한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다 배운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여기 페이지로 가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금 다 배우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렴한다, 발산한다, 극한가, 특별히 좌극한, 우극한 이런 말도 배웠고 극한의 성질, 그리고 대소관계,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서 자, 연속이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오늘 제가 또 고민을 하고 왔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극한이랑 순서를 똑같이 가볼게요. 자, 제가 아마 첫 시간에 그 목차 설명할 때 이반했는데 한번 피해볼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 끝날 때까지 일단 공부하는 방식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일단은 그래프 관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내비게이션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극한이라는 게 뭔지를 그래프상에서 설명했잖아. 제가 오늘도 비슷하게 연속이 뭔지를 그래프상에서 먼저 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 문제 이외에 뭐가 있다? 어떤 계산하는 식 관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거 두 개를 다 할 겁니다. 뭐 양도 별로 없고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 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속이라는 걸 소개해 드릴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아연아, 연속이다. 실제로 오늘 이제 문제 보시면 뭐 연속이다 이런 말을 써요. 혹시 연속하면 떠오르는 뭔가 이미지 같은 게 있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문제라는 게 이미지 관련 문제거든요. 혹시 연속이다, 연속적이다. 어떤 이미지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보통은 대부분 저런 말을 해요. 뭔가 무슨 느낌? 약간 연속적이다, 뭔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일까? 자, 실기할까요? 자, 실제로 이 연속은요, 이미지가 약간 이어진다? 혹은 연결된다?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 일단은 실제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학교까지 올라가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연속적이다, 연속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 이어진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학교까지 가면 발레가 존재해요. 끊어져 있지만 연속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가끔은.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쉽게 말하면 뭐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다.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다. 우리가 불연속, 연속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그래프 관련 이미지입니다. 이게. 자, 관련 문제 볼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쭉 넘어가 보시면 오늘은 순서를 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자, 여기가 몇 쪽이냐면 23쪽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에 이제 위에 보시면 OX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극한도 나오고요. 오늘은 연속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왼쪽 위에 있는 134번부터 137번까지. 자, 복습입니다. 자, 여기 네 문제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이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오늘 배울 연속 관련 문제고요. 나머지 세 문제는 극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자, 연속이 뭔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연속이 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점에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돼 있으면 연속이다라고 부릅니다. 되게 쉽죠? 직관적이에요. 불연속은요,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자, 다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네 문제?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 복습이에요. 자, 요거 복습이나 여기는 오랜만에 얘 해석하시면 요거 뭐고 하는 얘기죠? 어디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요거 잘 봐야 돼. 요게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잖아. 자, 여기 마이너스 1에서의 이런 좌극한이면 여길 만나요. 왼쪽 길로. 따라가시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맞겠죠? 여기 극한 관련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135번 성이야. 얘 x는 1에서 극한값 존재하나요? 여러분요, 극한값 있니 없니? 이거 없는 건 거 아시죠? 혹시 이거 선이나 왜 없는 거지?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보통 있다는 말은 좌극한도 있어야 되고 우극한도 있어야 되고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다르면요, 이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구나. 자, 밑에 있는 136번 가볼게요. 자, 혹시 이거 아연아, 자, 요거는 해석하면 요건 뭐예요? 어디에서? 그럼 자, 제가 물어볼 때 있잖아. 그냥 우좌만 말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 혹시 아연아, 1에서의 우극한,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그런데 자, 오른쪽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 이건 너네가 아는 말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명의 함수값 얼마예요? 1이죠. 그럼 두 개 똑같네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 맨 밑에 있는 이 문제가 안 보이냐? 자, 이 문제가 이렇게 할게요. 오늘 신상인 이제 연속이다라는 개념인데, 자, 여러분이 아마 이제 얼마 전부터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뭔가 어려운 표시? 아, 이거 아닌가 했던 게 좀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자, 문제가 뭐냐면 1에서 연속이냐라는 문제인데, 자, 연속의 이미지가 뭐라고? 1에서 뭐가 돼 있으면 연속이라고? 1에서 연결이 돼 있으면 그냥 연속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거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이나 1에서 연속 돼 있나? 그리고 이거 연결 아니잖아.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연속이 아닌 거를 세 글자로 뭐라 하죠? B가 아니라 불연속. 우리 이제 불연속이라고 부를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얘는 불연속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요? 또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네 번째 또 해볼까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래프 관련 내용인데 확실히 그 극한 처음 때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이제 이런 느낌 말고 실제로 연속의 뜻을 말해줄 건데 실제로 극한값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속이라는 거. 자, 여기 네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 먼저 설명드리고 그래프 문제 먼저 풀고 이제 식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들 뭐 잘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소미야. 자, 다시 얘 말로 뭐라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다라는 거야. 자, 그 얘 얼마나 실제로? 이거 맞겠죠?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9번. 그럼 서진아, 얘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가? 네. 여기는 지금 딱 연결돼 있잖아. 연속이다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얘 1에서의 좌극함인데 혜린아, 얘 맞게 틀리게? 얘 뭐라고 써야 돼? 얘는 마이너스 1이 맞겠죠. 올바로 놓치세요. 그리고 아유라, 얘 x는 1에서 연속일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앞으로? 불연속이다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으니까. 너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뭐 하나만 더 해볼까, 그래도? 한 3개 해보면 지금 느낌 오잖아. 연속은 이게 다예요, 사실은. 자, 세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미리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요 기호 하나가 소개가 돼요. 요거 오늘 2교시에 소개드릴 건데 이거 아직은 모르시니까 해석 하나 해드릴게요. 요게 지금 여기에서 정의된 즉 함수의 정의역이 나와 있는데 가위야, 가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는 요런 기호가 있는데 요거 해석하면 이걸 말합니다. 요건 제가 2교시에 다음 장 내용인데 이 책이 웃기게도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종의 정의역, 가위가 하나 있으니까 즉 이 그래프 보실 때 어쩌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 사이만 보시면 됩니다. 이 바깥쪽은 볼 필요 없고 여기 사이만 보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며 이 말도 한 적 있잖아. 이제 이런 이제 보기들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야. 1번 보기는 극한 보기, 2번 보기는 연속 보기, 3번 보기는 미분 보기, 4번 보기는 적분 보기가 나온다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 끝날 때까지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살만해. 다 연결돼요. 한번 이거 어떡하지?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오케이. 자, 한번 풀어보셨나? 자, 그럼 갈게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142번부터. 자, 얘 x는 0에서 극한값이 있다. 소미야, 있니 없니? 그럼 얘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아마 첫날에 이것은 이렇게 있는데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은 이 함수값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있습니다. 자, 143번. 근데 서진아, 얘 0에서 연속이 아니야. 이게 재밌는 상황인 게 극한값은 있는데 연속은 아니잖아. 끊어져 있잖아.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이제 배우게 될 맞죠? 불연속이다, 맞죠? 여기 연속의 뜻이 어쩌면 그럼 연결되게 하려면 뭐를 만족해야 될지를 떠올려 보시면 연속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극한값이 없는 곳은 3개다. 혹시 이거 알아나? 극한값 없는 곳 3개일까요? 그럼 혹시 몇 개입니까? 4개야, 3개야? 4개? 자, 얘
결론적으로 3개가 맞습니다. 자, 다시 여기부터 여기 사이 안에 보시면 극합값, 잠깐만요. 3개 아니다. 미안, 3개 아니다. 혹시 이거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다, 2개. 혹시 아이디 2개나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자, 혹시 여러분 2개 어디 2개인 줄 아세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좌하고 다르잖아, 하나. 여기는 극한값 있는 거예요. 또 어디? 여기도 좌하고 다르니까 여기 두 군데가 극한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개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145번에 그럼 불연속인 곳은 2개다. 맞을까? 틀릴까? 혜린 혹시 몇 개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이에 끊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불연속인 곳은 끊어져 있는 곳 찾으시라는 거야. 몇 개예요? 3개죠. 자, 어디? 봐봐. 이제 어려운 곳이 느낌 오지? 극한값이 없는 곳은 당연히 불연속이에요. 보통 끊어져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도 당연히 불연속인데 어디까지? 어디? 가운데 0도 연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극한값은 있지만 연속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개가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설명드린 게 연속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바로 앞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이어서 이제 해볼 문제는 앞장에 있는 유형 2번인데요. 자, 제가 지금 사실은 약간 설명을 좀 그래프 문제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에 131번부터 3문제가 있는데, 자, 이 3개의 그림이 뭐냐면, 자, 이 3개의 그림이 너네가 앞으로 보게 될 가장 대표적인 3가지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3개밖에 없어, 끊어지는 상황이. 근데 이번 문제는요, 위에 써 있는데, 지금 이 3개는 다 불연속인 걸 아시겠어요? 지금 3개 다 불연속인 그림인데, 왜 불연속인지를 위에서 찾아보라는 거야. 자, 이제 끊어진 이유를 찾는 문제예요. 끊어진 이유를. 그리고 어쩌면 이 3가지를 반대로 하시면 연속의 뜻이 됩니다. 어쩌면 이번 유형은 자, 끊어진 이유가 뭔지를 한번 위에서 골라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1번은 지금 끊어져 있잖아. 왜 끊어져 있냐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하고 나서 바로 연속의 정의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뭔가 느낌이 오는 거를 어쩌면 수학적으로 쓰면 연속의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혹시나 또 캡처를 한번 잘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쫙 하고 여기 딱 해놓고 그래프 확대해서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1번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써보세요. 얘 지금 x는 이래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잖아. 혹시 이거 왜 불연속인지 이유 말할 수 있겠어요? 얘 지금 끊어져 있잖아. 왜 끊어져 있을까? 자, 그게 혹시 위에서 누군 줄 아세요? 자, 기억입니다. 자, 얘는요, 이유가 기억인데, 자, 기억 읽어볼게요. 자, 함수 fx가 x는 이래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같은 말이 뭐냐면 어쩌면 함수값, 어쩌면 함수값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 지금 함수값이 있니 없니? 여기에 지금 동그랗게 칠해진 게 없잖아.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저보세요.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연속이 정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연속이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함수값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뒤집으시면 연속의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132번. 자, 이 그림은요, 아연아, 왜 끊어져 있죠? 불연속인데 왜 불연속일까요? 위에 뭐 때문에 불연속일까요? 얘는 두 번째, 극한값이 없어서입니다.
니은. 자, 그럼 봐봐. 얘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많이 봤던 그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면 극한값 없는 거 아시죠? 좌우가 다르잖아. 당연히 극한값이 없으면 끊어지게 돼요. 어차피 당연한 일이잖아.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자, 반대로 말하면 연속이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 극한값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뒤집은 게 연속의 뜻이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느낌 와요? 자, 133번은요, 성미야. 얘 지금 1에서 불연속이잖아. 얘는 왜 불연속일까? 자, 위에서 누구 남았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있잖아요. 극한값 있니, 없니? 도와줘, 극한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함수값 있니, 없니?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말했던 이거야. 너네 극한할 때는요, 함수값이랑 다르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어쩌면요, 오늘 연속의 부제목은 이겁니다. 자,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달라버리면 극한값은 있지만 지금 연속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속이려면, 자, 요거를 다 뒤집으시면 연속의 뜻이 됩니다. 다시 너네가 아는 자, 적으세요. 자, 설명 이어가 볼게. 이제 앞장에 가볼 건데, 자, 지금 요 점은 연속인 거 아시겠죠? 자, 연결돼 있으면 연속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의 수학적인 뜻이 뭐냐면 총 세 가지를 만족해야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뭐? 여기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이런 거 뭐라 불러요? 함수값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도 있어야 돼. 극한값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얘네 둘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연결돼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다 맞아야 삼각자가 다 맞으면 연결돼 있다,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앞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게 아까 앞장의 내용들을 제가 일단 그래프로 먼저 설명을 쭉 드린 거고, 실제로 그래프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요. 자, 왼쪽에 뭐가 써있냐면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1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연속의 뜻. 자, 연속의 정의야, 정의. 그냥 뜻이라 쓸게요. 자, 연속은요, 이 세 개를 만족하면 저희가 연속이라 부른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 한 번 더 밑줄. 자, 어떤 x는 a에서 정의가 돼 있다, 이런 말 쓰는데 어려운 친구들은 밑에 있는 함수값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함수값이 없으면 끊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함수값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극한값. 어쩌면 극한값이 여기 비춰볼까? 극한값도 있어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얘네 둘만 있다고 연속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얘네 둘이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비춰볼까? 이게 같아야 됩니다. 네. 극한값이랑 함수 같아야 아까 너네가 보신 것처럼 그래프가 딱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끊어진다. 자, 불연속이다라고 부르자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전에 밑에 고양이도 이만하고 있죠. 요게 이제 방금 풀고 온 건데, 그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고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저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방금 말한 대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끊어지는 그림,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또 같이 머릿속에 넣어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끊어지는 예시인 거야. 그래서 뭐가 안 되는지 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안 되면 끊어진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자, 밑에 있는 게 그 다음 내용인데, 제가 이런 게 막 구구절절 써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바로 본게임 같아요. 다음 장에 있는 예를 들어 127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뭐 할 차례다? 그래프 말고 식을 주고 연속인지 아닌지 조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문제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이제 연속인지 아닌지 조사하라고 써있잖아. 자, 방금 말한 것 같지만 혜린아, 연속의 뜻.
15라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함수값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란 말은 세 가지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극한값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같은지 조사해서 그게 다 되면 연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거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다?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속은요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뜻이 다야. 그러니까 그 뜻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한번 시범 들어갑니다. 자, x는 마삼에서 연속인 조사해봐라. 자, 콕 집어서 마삼에서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함수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처음 쓰는 거니까 예쁘게 써볼까요? 자, 함수값 쉽게 말하면 f-3 있냐라는 거예요. 자, 위에 그래, 자 위에 식 보시면요, 혹시 아나 f 마삼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거 표지판이 아시죠? 마삼은 여기로 가시는 겁니다. 자, 요거 마삼입니다. 자,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극한값 조사할 건데, 자, 극한값, 자,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한값, 자, 얘를 조사하는 거야. 여기서, 자, 하나 고민이 되는 게, 너네가 이제 이 자리에, 자, 이 자리에 10을 넣어야 돼요. 이 자리에 10을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식이 지금 두 개 있잖아요. 적으세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쪼개진 함수가 나왔잖아. 이 경우에 둘 중에 누구를 써야 되는지 아세요? 위에 걸 써야 될까? 밑에 걸 써야 될까? 왜 위에 거지? 정확한 구할 수 있고. 어쩌면 그 말도 뭐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좌우를 구하려고 해도 얘가 맞는 건데, 자, 이 말씀 드려볼게요. 너네 제가 이거 첫날에 말했는데, 자, 이게 말로 하면 뜻이 뭐냐면 현재 x가 마이너스 3에 무한히 다가가는 상황이잖아. 정말 무한히 막 다가가요. 근처까지. 근데 질문, 무한히 다가간다는 말은 끝끝내 도착을 할까요? 못할까요? 이거 죄송하지만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무한히 가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무한히 다가간다고 했지 도착한다가 아니에요. 즉 그 말은 얘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마삼이 아니라는 얘기야. 얘는 사실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 근처까지는 가지만 쟤는 아닌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함수값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극한값은 도착을 못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해봐. 도착 못한다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는 뭘 써야 된다고? 위에 걸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위에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에 걸 쓰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쪽도 결론적으로 극한 문제예요. 왜 함수 갖고 하는 건 다 잘하잖아. 대입하는 건데. 이 극한 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 이게 우리 배운 것 중에 인수분해 유형이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요거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나요? 얘 극한값 존재하고 마사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자, 뭐 체크해야 된다고? 얘네들과 같은지 확인해 봤더니 두 개는 어때요 지금? 똑같잖아. 여기 있을까요? 똑같네. 3번. 얘는 결론적으로 연속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의 뜻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그래프 그리면 안 되나요?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그려서 이미지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쉬우면 그리세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128번입니다. 밑에 있는 12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1교시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연속이다는 이제 그래프의 이미지부터 설명드렸는데,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고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럼 연속,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어떤 상태냐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크게 세 가지를 만족할 때가 연속인 거예요. 첫 번째, 함수값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함수값이 없을 때의 이미지도 아셔야 됩니다.
거기가 뻥 뚫려 있으면 절대로 연결이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극한값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는 말은 어쩌면 양옆에 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버리면 너네가 많이 봤던 상황,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체크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128번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소미야, 얘 혹시 x는 마상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자, 혹시 이거 연속 아닌 거 아세요? 아닌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너네 숙제할 때 제가 항상 질문할 거야. 연속이 아니면 이유가 셋 중에 하나 안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 소미야, 셋 중에 뭐가 안 돼? 어? 그럼 얘는요, 혹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맞아요. 얘는요, 총체적으로 그냥 이상한 거 있던 게, 첫 번째, 얘 있나요? 이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두 번째, 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없으니까 같을 수 없고요. 아무튼 얘는 그냥 이상한 상태라는 거야. 실제로 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거 너네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거든요. 유리함수. 얘 그래프가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있잖아.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지금 x는 3인 거야. 이 자리 지금 연결돼 있니 끊어져 있니? 딱 봐도 끊어져 있잖아. 정근선 자리라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연속이란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미지를 항상 같이 가시면 그냥 이미지를 표현한 거야. 식으로. 자, 밑에는 혹시 풀어보셨나요? 같은 문제인데. 이래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밑에 있는 두 문제도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풀어봐둘다. 시간은 오래 못 드리고 한 1분 10초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한값 구하기 게임이야.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연속의 탈을 쓴 극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연속이란 건 사실 뭐 이렇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해봐라. 라고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1에서 극한값, 함수값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셋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면 아, 끊어져 있구나. 불연속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함수값에도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극한할 때만 해도 제가 함수값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연속은 함수값 신경 쓰는 게 연속이에요.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혜린아, 혹시 이 문제 129번 얘 1에서 연속이니 아니니? 혹시 이거 아닌 거 아시겠어요? 혹시 이거 아연아 혹시 아니라고 나왔어? 혹시 얘는 아닌 이유 뭐 때문이에요? 해보시죠. 다르죠?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값 슬슬 귀찮게 막 쓸게요. F1 얘는 그냥 요거 달고 쓰면 되고요. 그것부터 요거는 문제가 아니야. 극한값이 문제야. 여기도 극한값 열심히 하세요. 두 번째, 자, x는 1에서의 극한값인데 자, 이거 우리가 배운 유형 중에서 인수분해 관련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여기서 약분이 되는데 1을 대입하시면 2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잖아. 즉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상황이다?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끊어진다는 거야.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어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정답이고요. 저 혹시 밑에 130번 서지나 정답 구해봤나? 연속 아니에요. 얘 혹시 연속이 아닌 이유는? 극한값이 없어. 얘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자, 실제로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 경우는요. 극한값 구할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요? 이 함수가 지금 1에서 클 때, 작을 때라서 따로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1에서의 우극한 할 때는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극한, 자, 그냥 대입되거든요. 0 나옵니다. 좌극한 1 나온다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좌우가 다르면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이겠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베이스 가볼게요. 일단은 뭐 오늘 사실 이게 다예요. 연속은 좀 과장 못하면 이게 답니다. 그냥 연속의 뜻 기억하세요. 자, 페이지는 쭉 넘어가 3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게 유형 13번, 유형 14번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유형 13번이 이제 이런 식 관련 문제, 유형 14번이 그래프 관련 문제, 이제 이렇게 컨셉이 나온다는 거야.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자, 한번 2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기억, 니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옛날부터 원래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되게 가성비 좋은 문제예요. 자, 풀어볼 시간 지금부터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오른쪽 그래프 문제는 아까 해봤으니까 집에 가서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연속은 오히려 그래프는 진짜 쉬워. 그냥 연결돼 있으면 연속이야. 얼마나 쉽냐. 내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중에 뒤에서 미분도 이제 미분 되는 것도 뭐 이미지가 되게 다 있어요. 그런 걸 다 외울 거예요. 연속. 그럼 여담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속의 영어 약자로 잠깐만요. 여담인데 이렇게 연속이다 영어 약자로 C를 막 C. 혹시 너네가 아는 단어 중에 C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뭔가 지속된다, 계속된다 그런 의미의 C로 시작하는 단어. continue 실제로 영어로 continuously 그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continue C를 많이 써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기억과 니은에 있는 정의되어 있다 이런 표현은 함수값 체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자, 기억. 여러분 혹시 1에서 정의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나요? 네?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의가 안 돼 있네. 왜 안 돼 있지? 원래는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분모 자리가 어떻게 돼요? 0이죠. 여기에 이제 0이 되는 바람에 이거를 실제로 구할 수가 없겠네요. 다시. 자, 밑에 있는 얘는요, 정의돼 있니, 안 돼 있니? 돼 있어요. 이거를, 3이구나, 미안. 뭐하니 지금? 3이면 정의돼 있죠. 3은 정의가 돼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자, 세 번째. 디귿. 자, 요거 극한값 있다. 문제니까, 자, 극한값. 다시 물어봅니다. 자, 소미야. 여기 fx 자리에 위에 거 써야 돼, 밑에 거 써야 돼? 자, 위에 거 쓰는 이유가 뭐라고? 자, x가 3으로 다가간다는 말은 결국 3은 못 된다는 거예요. 3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자, 위로 가시면 되고, 요거 역시나 인수분해가 되면서 간단히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대입하시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 혹시 아니나 리을 풀어봤어? 1과 3 모두 연속일까요? 뭐 때문에 아니지? 위에서 1이 정이 없다면서요. 함수값 없으면 이거 연속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기억이랑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두랑 말이 틀린 거야. 여러분 질문.
얘는 연속이게 아니게? 3에서 혹시 연속인가? 네. 자,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요. 자, 얘 극한값 존재하거든요. 3이잖아. 함수값 3이잖아. 얘는 연속이 맞다는 거야. 제가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시간 11분인데 저희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연속이 끝.